퇴행성 관절염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증상이 점점 심해져 보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지만요. 관절염 단계에 맞는 치료를 제대로 한다면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중기와 말기 단계에서의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신체 관절 모든 부위에 이제 네. 관절염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죠. 네, 특히 무릎에서 발생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무릎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을 계속 해야 되고 통증이 있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쉬지 못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 이제 허리 쪽과 이제 무릎 쪽이 그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이렇게 관절 연골, 그다음에 뭐 안에 있는 인대라든지 무슨 반월상 연골판 이런 조직들이 한꺼번에 다 이제 망가지는 그런 질환인데, 이런 변화가 이제 무릎에서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일단 무릎에서 좀 어떤 통증이 생긴다면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좀 의심해 봐야 될 텐데 초기에는 좀 어떤 증상들이 나오죠? 초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통증이죠. 뭐 네. 아프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뭐 좀 부을 수도 있고 우리가 걷는데 이제 보행에 지장이 좀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보행이 뭐 초기에는 그냥 평지 걸을 때 아프고 그러지 않겠죠. 계단을 내려온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무릎에 무리가 가는 상황에서 이제 통증이 좀 더 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럴 때에는 그럼 어떤 네. 치료를 받아야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초기에는 약물이라든지 이제 주사라든지 운동 치료라든지 우리가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을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한다 그래가지고 퇴행성 관절염을 멈추게 하거나 뭐 되돌리거나 이럴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아,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하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이러기 위해서 이런 약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복구를 하고 낫게 하는 이런 약이 아니고 이제 진통 소염제를 쓰는 겁니다. 그게 치료의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약도 그런 진통 소염을 위한 약 주사를 쓰고 물리치료, 운동치료 이런 것을 이제 병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럼 만약 좀 이렇게 이런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좀 진행 속도가 빨라지나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사실은 진행 속도를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막 조절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행 속도가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런 치료를 해가지고 조금 더디게 한다든지 이런 치료들을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퇴행성 관절염 초기 치료까지 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수술 받는 경우가 많으신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아무래도 좀 더 진행을 하면서 이제 네. 심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좀 더 심해지고 기능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 뭐 주사나 약으로 안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뭐 수술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진행하면은 사실은 많이 달고 많이 진행했으면 꼭 많이 아픈 거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통증에 맞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게 비수술적인 치료로 안 된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도 우리가 주사같이 침습적인, 우리가 뭔가 인체에 뭔가 해를 약간 찌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전에 그래도 좀 더 간단한 약을 먼저 쓰고 물리치료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로 잘 안 되면은 주사로 넘어가는 것처럼, 거기서 또 안 되면은 그다음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 중기, 말기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럼 중기 정도의 수술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말기에 그렇습니다. 들어가나요? 저기 보시면은 이제 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아주 특징적인 거가 이제 쉽게 그런 관절 연골이 닳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모식도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연골이 닳고 연골이 많이 닳으면은 뼈가 드러나고 그다음에 뼈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말기가 되면은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가 힘들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많이들 하시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중기에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은 빨라지느냐 진행 속도가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행 속도를 조금 더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기 시기에는 또 비수술적인 치료로 잘 안 듣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게 있으면 그거를 하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통증 강도도 더 세지나요? 중기, 말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네. 더 평균적으로 통증 강도도 좀 더 세지고 좀 더 자주 아프고 네. 우리가 아주 말기가 돼도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막 아프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아. 통증이라는 건 항상 많이 아팠다, 적게 아팠다 그런 우리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겪게 되는데 중기에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많이 아플 때보다는 뭐 덜 아플 때가 더 많고 이런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아주 많이 아프고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면은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또 문제가 보면은 걷기 힘들어 하시는 게 또 가장 큰 증상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걷기 힘든 것이 사실은 무릎에서는 이제 걷기 힘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걷기 힘든 거를 치료하려고 이제 수술까지도 가는 거고 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걷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뭐 침대에 누워 계실 때는 아프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행이 얼마나 힘드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거 외에도 뭐 무릎이 잘 안 구부러진다, 잘 안 펴진다, 뭐 붓는다, 뭐 가만히 있어도 또 밤에도 아프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걷기 힘든 것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네. 증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기에 접어들면 어떨 네. 치료가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중기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연골이 다 닳고 뼈가 드러나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인데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좀 복구를 할 수 있으면은 좋은 거죠. 그래서 통증도 줄어들게 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 더 덜 다른 상태로 이렇게 돌릴 수 있으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치료들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연골 손상이 있으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연골 손상이 있으면은 이제 연골을 재생하는 그런 치료들을 합니다. 그게 뭐 그냥 뼈에다가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옆에 멀쩡한 연골을 옮기는 수술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연골 세포를 이용한 세포 치료술 뭐 이런 것도 사용을 해서 연골을 재생하는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겠고 그거 말고 이제 연골판이라고 있어요.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무릎에 쿠션이 있는데 그게 찢어져서 너덜거리면은 아프기도 하고 또 오래되면은 그것이 관절염으로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너덜거리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중기 단계 수술을 통해서 좀 증상이 완화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경우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연골 세포를 가지고 그런 연골의 결손 부분을 재생을 해서 채워 넣어서 복구를 하는 그런 네. 수술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맨 앞에 보시면은 이제 화살표로 그 연골이 이렇게 결손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골이 그 부분만 다른 거예요. 전체적으로 연골이 다 닳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런 치료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데는 멀쩡한데 부분적으로 많이 상해가지고 요것만 메꾸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능도 회복하고 통증도 좋게 할 수 있고 예전으로 조금 돌아가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다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열어서 또는 관절경으로 그 결손 부분을 보고서는 연골 세포로 채워 넣어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연골로 쭉 덮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통증을 경감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다음 사례 볼까요?
다음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골이 부분적으로 이제 망가진 분이에요. 운동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이제 많이 써야 되고 아직 40대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마지막 단계의 수술 이런 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운동 능력을 보존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무릎을 좀 가져가야 되는 내 무릎을 잘 이렇게 보존을 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 보면은 옆에 연골들이 괜찮아요. 정상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주 부분적으로만 많이 망가졌다. 그래서 저 부분도 이제 연골 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연골 재생 수술을 한 것이죠. 네. 두 분 다 40대인데 이게 네. 퇴행성 관절염인가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게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 저희가 저거를 중기라고 이렇게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뭐 얘기를 네. 하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거는 진짜 퇴행성 관절염의 범주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아. 거예요. 그 전 단계고 저기서 더 망가져가지고 지금 연골뿐만 아니라 뼈에도 영향이 있고 인대도 안 좋고 뭐 연골판도 이미 찢어져 있고 그리고 뭐 관절의 다리 모양도 조금 뭐 삐뚤어져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기에서도 약간 초기에 가깝다 아.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겠고 연골 그 부분 있잖아요. 망가진 부분만 보면은 그 부분은 그냥 뭐 끝까지 다 간 거죠. 다 지금 네네네. 뼈가 드러났잖아요. 그 부분적으로는 그냥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 안 하고 따로 부분적인 연골 손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드렸습니다.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 좀 진행되면서 네, 관절 변형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연골 손상이 조금 더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주변 조직에 이거저거 다 영향을 주고 그러기 시작하면 그 부분이 이제 닳았으니까 조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의 퇴행성 관절염이 그래요. 근데 안쪽이 주로 닳습니다. 바깥쪽이 닳는 경우 굉장히 드물고 왜냐하면 그 무릎에 안쪽에 체중이 대개는 걸려요. 다리가 똑바른 사람도 걸을 때는 안쪽에 체중이 걸립니다. 그래서 네. 자꾸 망가지기 시작하고 뭐 그러면은 안쪽에서 뭐가 찢어지고 닳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안쪽만 무너지니까 전체적으로 O자 다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교정을 하자 하는 네. 것이 저런 절골술이에요. 다리를 펴는 뭐 교정 절골술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교정 절골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다리 펴는 수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냥 절골술입니다. 그래서 네. 뼈를 깎아서 쳐서 그 다음에 살짝 틀어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금속판으로. 그래서 다리를 이제 일자로 또는 일자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체중이 걸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 절골술을 하면서 안쪽에 망가진 연골 아까 결손 부분은 네. 똑같이 연골 재생 수술을 한 거죠. 무릎도 그래서- 고치고 다리를 좀 피는 그렇죠. 거군요. 네. 저렇게 하면은 이제 안쪽에 계속 체중이 걸리고 하중이 걸려서 계속 망가지게 하던 것을 이제 좀 덜하게 할 수도 있고 통증도 가라앉아요 그쪽에. 그리고 연골도 재생을 해서 조직도 좀 복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 상태로는 좀 오래 갈 수 있을 거다. 뭐 수술할 때 마음은 이제 저걸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나중에 더 큰 수술을 하더라도 더 시간을 미루고 뒤로 이제 갈 수 있도록 늦게까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수술하는 겁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분은 50대 네. 이제 분이고 안쪽에 보시면은 연골의 결손이 있어요. 연골의 결손이 아니고 이분은 연골판 파열이 네.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연골판 파열도 우리가 아주 젊은 사람이 운동하고 축구, 농구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그냥 무릎이 삐끗하면서 다치는 그런 파열도 있고 네. 퇴행성 파열이 있습니다. 저 연골판도 약해져요. 나이가 좀 계속 썼으니까 약해져서 그 약해지는 부분이 어느 순간에 퍽 하고 조금 사실 다친 분들은 어이없이 그냥 걷다가 아니면은 뭐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걷다가 뭐 신호가 이제 바뀌려 그래가지고 살짝 뛰려 그랬는데 그때 무릎에서 갑자기 통증이 확 왔다 이런 경우 많은데 뭐 계단을 내려오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연골판이 저 부분이 끊어졌는데 저게 사실은 관절 연골 이런 거 괜찮은데 굉장히 아파요. 통증이 심하고
근데 저거를 그러면은 지금 제가 퇴행성 변화가 좀 와가지고 찢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을 꼬매면은 잘 붙느냐? 그러질 않아요. 계속 또 찢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 통증도 계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느냐? 뭐 내버려 두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비수술적인 치료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이제 몇 개월 했었고, 근데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다리 펴는 수술, 그쪽에 하중을 더는 그 수술을 했고, 그다음에 연골판도 봉합을 해준 거죠. 한쪽 다리씩 하는 거죠? 저 수술은 한쪽 다리씩 해야 됩니다. 네. 오히려 이것보다 더 큰 인공관절 같은 수술은 네. 양쪽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은 네. 이 수술은 한쪽을 하고 나서 저쪽에 이제 뼈를 건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뼈가 나을 때까지 시간을 줘야 돼요. 아, 그럼 한몇 그때까지 주 정도요? 목발을 짚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6주 정도는 목발을 짚어요. 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반대쪽 다리를 100%다 내 체중을 디디고 써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양쪽을 같이 못 하는 거죠. 아. 양쪽을 같이 해놓으면 목발도 못 짚는 거죠. 휠체어 네.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 그 생활은 못 합니다. 그렇군요. 네, 무릎 통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네,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중기 단계까지 알아봤다면 이제 말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네. 평지를 걸을 때도 좀 통증이 있다고 하면서요. 네, 그렇죠. 이제 말기라는 것은 거의 연골이 전반적으로 아까처럼 부분적으로 망가진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연골이 많이 닳았고 결손 부분이 크고 그다음에 연골판도 아까 한 군데 찢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네. 봉합을 했지만은 연골판이 여기저기 이제 많이 너덜너덜 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말기라고 하죠. 그게 심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안쪽이 워낙 닳고 무너져가지고 옷자다리도 눈으로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심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평지 걷는 게 힘들고 쩔룩거리고 그렇게 되죠. 뭐 그래도 뭐 그냥 걷지 않을 때는 안 아픈 경우가 많고, 근데 저런 분들 중에는 이제 밤에 자다가 아파서 깨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붓는 것도 뭐 부었다 가라앉았다 이런 게 반복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말기 단계가 되면 인공관절 수술을 좀 네, 그렇죠. 받아야 하는데 예. 대부분 이게 통증이 심해서 좀 망설이신 경우가 네. 정말 많더라고요. 예, 인공관절 수술 네. 어쩔 수 없죠. 네. 그 뼈를 깎는 수술이니까 네. 이제 근육도 여는 것도 사실은 많이 절개를 하긴 해야 되고 뼈를 깎고 하니까 통증을 뭐 없다고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근데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통증이 있으면은 뭐 수술했으니까 통증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많은 이제 그 의사들이 연구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표준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수술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도 신경을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진통소염제 같은 거를 써가지고 그 통증에 대한 감수성, 예민함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런 게 여러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증명이 된 거라서 지금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 당일에도 우리가 전신 마취가 아니고 척추 마취, 하반신 이제 허리에 주사를 놔서 하반신을 마취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요. 그다음에 수술하는 중에 이제 수술 이제 말미에 그렇게 되죠. 그 끝날 때쯤에 그 통증 부위, 그 수술 부위에 쭉 주사를 놔가지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그런 주사를 놔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상당히 통증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도 우리가 뭐 무통 주사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무통은 아니고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진통 주사를 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주사제의 복합제인데 그런 거를 이제 달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아플 때마다 이제 눌러주면은 주사액이 나오도록 그런 것도 있고 먹는 약도 쓰고 그다음에 재활도 그런 통증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재활도 이제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을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인 편입니다. 제 주변에 정말 수술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네. 수술이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그 그렇죠. 이후에 재활 치료가 그렇게 또 중요하다면서요. 네, 그럼요. 재활이 정형외과 수술이 다 그렇습니다. 네. 재활이 정말 중요한데 인공관절이든 하여튼 다른 아까 그 수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무릎 수술은 정말 수술이 반이고 재활이 반이에요. 물론 수술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재활도 순조롭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재활을 등한시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정말 얻고 싶은 그런 결과를 못 얻는 거죠. 네. 이분이 이제 전형적으로 80대 여성분이시거든요. 네. 네. 80대라 그러시면은 저 나이에 수술이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나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나이보다는 이제 가지고 계시는 그 건강 상태, 대개는 이제 내과적인 질환 이런 거하고 많이 관계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하고 환자분이 평소에 활동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게 좀 활기찬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이제 영향을 줍니다. 이분은 80대지만은 굉장히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 의욕이 있으시고 겉보기는 굉장히 활기차세요. 네. 물론 보면은 뭐 2년 전에 동맥경화증 이제 그런 진단도 받으시고 갑상선 암 수술도 받으신 적이 있고, 보시면은 고관절 엉덩이 쪽에도 네. 몇 년 전에 부러져 가지고 수술을 받고 하셨어요. 그것도 작지 않은 수술인데. 네. 그렇지만은 지금 무릎이 너무 안 좋으세요. 너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지금 왼쪽이 되게 키가 작아 보이죠. 네네네. 저기 왜 작아 보이냐면 무릎이 다 안 펴져서 지금 무릎을 다 폈는데도 이제 상당 한 30도 정도가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서서 찍었는데 저렇게 보이는 거죠. 휘기도 휘었지만은 다 펴지를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정말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일찍 하셨으면은 좀 더 수월했을 수 있지만은 뭐 항상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별로 그렇게 늦은 때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다리가 다 안 펴지고 구부러지는 것도 90도까지밖에 안 구부러졌는데, 이제 그럴 때는 또 수술에 약간 고려할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대 균형이라든지 절골 같은 거를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똑같은 스케줄로 이제 병원에 계시는 한 2주 동안 집중적인 그런 재활, 운동 치료를 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잘 회복을 하셨어요. 수술 후에 이분은 30도에서 90도밖에 안 움직인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른 분들보다는 보니까 10도 정도, 20도 정도 조금 구부리는 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펴는 거는 무조건 다 펴야 되고요. 네. 구부리는 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사실은 계속 운동하시면은 아마 더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례 볼까요? 다음도 이제 78세 남성분이신데요. 네. 굉장히 액티브하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입니다. 일도 계속 하시는 분이고요. 근데 이제 16년 전에 왼쪽 수술을 하셨어요. 네. 그때 사정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이게 제가 했었는데 지금 뭐 멀쩡하게 잘 쓰고 계시고, 보니까 뭐 별로 닳지도 않고 앞으로도 뭐 10년, 20년 더 쓰실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이 지금 너무 닳았죠? 그래서 많이 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수술을 하시게 된 거죠. 이게 저렇게 한쪽만 또 굽어져 있고 이제 통증이 있고 그러면은 균형이 안 맞으니까 전체적으로 또 몸이 많이 불편하게 돼요. 허리도 아프고 뭐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 두 분은 굉장히 좀 심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심한 경우에 인공관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심하면은 사실은 다른 방법이 뭐 뾰족한 뭐 그런 거를 선택의 생각할 여지가 수가 없고요. 선택의 없죠. 여지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이제 의사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정말 안 되겠다 하면 사실은 시간을 그렇게 끌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로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 또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떤 좀 점을 고려를 해야 될까요? 수술 시에요. 수술을 할 때요. 네. 수술은 이제 의사가 알아서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다 안 펴지거나 한쪽으로 많이 굽은 사람들, 이런 분들도 수술을 하고 나면 똑바로 펴져야 되고, 다 펴고 다 구부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뭐 흔들리거나 불안정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리가 이제 엑스레이에서 볼 때도 딱 일자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뼈도 정확하게 깎아야 되고, 인대 균형이 이제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그냥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수술장에서 저희만 보는 거지만은
그 인대 균형이라든지 연부 조직 균형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네.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 사실 경과가 좋기 위해서는 재활 치료가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네. 식으로 좀 재활 치료를 받게 되나요? 재활도 예전에 비해서는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네. 있죠. 예전에는 이제 수술하고 재활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와드릴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운동 치료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꿇었다 폈다 그다음에 걸으면서 근력 회복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 근력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헬스에 가서 근력 운동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치료들을 집중적으로 수술 직후부터 빨리빨리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바깥에 우리가 그 절개한 자리에 흉터가 생기는 것처럼 네. 무릎 안쪽으로는 흉터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아. 그리고 우리가 수술할 땐 그런 게 없지만 수술하고 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아가는 과정이 결국에는 조직이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라서 점점 굳는 거죠. 아. 근데 그때 운동을 안 하고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렇게 좀 잘 안 구부러지고 안 굽혀지고 안 펴지고 이런 상태에서 굳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중에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굽히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게 소위 사실은 뻗정다리라는 거는 일자에서 멈춘 건데 환자분들은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완전히 접지 못하면은 그게 뻗정다리라고 이제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많이 그러시죠. 그런데 네. 정말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럼 2, 3주간 좀 집중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2, 3주간이라는 게 이제 네. 입원 기간인데 이제 그 네. 입원 기간은 근데 사실 병원이나 뭐 이제 수술하시는 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2, 3주보다 더 길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2, 3주라는 게 되게 그 정도면은 우리가 열심히 이제 기계로도 운동을 하고 그렇게 저런 물리치료실에서 걷는 거, 자전거 타는 거, 다리 들어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손으로 이제 꺾어주는 것도 하고요. 수동적으로 그런 분들을 열심히 하면은 한 2주째쯤 되면은 그쪽은 이제 어느 정도 굽히고 펴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걸어 다니고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본인이 또 선택을 하시는 거지만 대개는 집에 가셔서 혼자서 이제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주변에 보면은 재수술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재수술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결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불의의 사고라든지 원치 않는 그런 거의 결과로 생길 수가 있는데 재수술의 그런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게 1시간이 더 필요한데 간단히만 얘기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감염 같은 게 되면은 굉장히 골치 아프죠. 감염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다 감염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무릎에 균이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붓고 아프고 뼈를 녹게 하고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면 재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겠고 사실 오래 쓰면은 그 가운데 있는 지금 위에 아래에는 하얀색 금속인데 그 사이는 폴리에틸렌이라는 그런 강화 폴리에틸렌은 플라스틱 구조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다 다르면은 그런 거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재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무릎 통증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65세이신데 올해로 네. 젊을 때부터 일을 좀 많이 하셔서 오른쪽 무릎에 관절염이 있으셨거든요. 네. 네, 3년 전부터 다리도 좀 휘어지시고 허리 디스크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주사 치료랑 물리치료 이렇게 받고 계시는데 이제 걸어가실 때 보면은 막 뒤뚱뒤뚱 걸으시고 하시니까 네. 좀 많이 안쓰럽기도 하고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 한번 얘기는 했는데 네.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그런지 또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될 정도가 맞는 건지 이게 어느 정도를 생각한 건지 좀 알 수가 없어서 보다가 이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자, 그럼 상담 나눠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 이제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이제 좀 휘어 있고
좀 예. 전다고 하시니까 심한가 예. 보다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그런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수술 시기가 언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서는 유관적으로 휘어 있을 정도 같으면은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그게 이제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로 엑스레이 상에 뼈와 뼈가 맞닿을 정도로 많이 닳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호전에, 대개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호전이라는 게 잘 없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걸 끝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은 뭐 비술적인 치료로 이렇게 버텨보는데, 결국에는 조금씩 더 닳아가지고 이제 망가지는 거니까, 이게 뼈와 뼈가 벌써 거의 맞닿은 상태라 그러면은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는 게 좋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사실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제가 많이 닳는다고 무조건 아픈 거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이 뭐 옆에서 보기엔 불편해 보이시지만 나는 괜찮다,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옆에서 뭐 푸시해가지고 수술을 할 것이냐, 이런 인공관절 수술은 뭐 그렇게 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환자분이 충분히 불편하고 아프면은 본인이 이렇게 고치고 싶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뭐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고 얘기를 들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좀 받으셔야 될까요? 엑스레이를 찍어야죠. 엑스레이가 네. 이제 첫 번째고요. 엑스레이에서 뭐 애매한 정도다 하면은 우리가 정밀 검사로 그다음 MRI 보는 거죠. 그런데 인공관절 수술은 MRI로 진단을 해서 수술을 결정하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엑스레이에서 대부분 이분은 수술을 할 거 안 할 거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요. 네. 아주 드물게 이제 MRI까지 봐야 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는 좀 정확한 진단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대로 엑스레이 먼저 검사를 통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퇴행성 관절염 오긴 하겠지만 좀 최대한 늦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좀 늦출 수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을 네. 그 초기에 빨리 오셔가지고 조금 고치면은 요거를 늦추거나 이제 멈추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네.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제가 그래요? 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별로 그렇지는 않은데, 뭐 이런 것들은 있죠. 너무 과격한 운동을 계속 한다든지 무리한 안 좋은 자세로 계속 하는 거를 내가 좀 피할 수 있다면은 어쨌든 통증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실제 닳는 속도도 좀 더디게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소에 무릎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이렇게 네. 제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운동하시는 거를 일단 권합니다. 아. 운동이 너무 과격하지만 않으면은 최대한 좀 이런저런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혹시 나중에 수술을 하시더라도 도움이 되고, 현재 통증과 이런 것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네. 뭐 쪼그리고 뭘 하는 거, 그다음에 너무 과격하게 운동을 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 사실 조금 피할 수 있으면은 좋겠죠.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상훈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소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닥터큐 내용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